우리 진실을 아는 사람이 그냥 안 있습니다. 차라리 입을 다물고 계세요. 한 분 나오세요. 제가 끝장 타로 한번 해봅시다. 공개 도전한 겁니다. 피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유용훈입니다. 신원식입니다. 네. 지난 19일 날 평양 정상회담 때 남북 군사 합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일종의 이제 안보 포기다, 무장 해제다, 그리고 NLL 포기다 이런 그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오늘 유용훈의 밀담 2편은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는 특별 편성으로 급히 마련됐습니다. 요즘 국방안보 분야의 각종 TV 토론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칼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여러분께서 많이 접하신 우리 신원식 장군님을 모셨는데요. 오늘 그리고 저희 조선일보 칼럼도 기고를 하셨죠. 저도 네, 아주 감명 깊게 잘 봤는데 그 칼럼 계기가 돼서 뭐 청와대에서 청원운동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신 장군님께서는 총괄적으로 이번 군사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런 적대행위 해소에서 지혜 공력에서 네. 사실은 뭐 한마디로 하면 완충 공간을 둔 거 아닙니까? 네. 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네. 우선 북한의 성격이 변해야 됩니다. 네. 북한하고 655회 크고 작은 회담이 있었고요. 네. 이 중에서 245회는 서명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 많이 서명을 했네요. 예. 예. 그런데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럼 과거의 행태로 볼 때 북한은 안 지킬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네. 꼭 뭐 과거만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네. 북한이 이번에는 달라져서 이번에는 약속을 지킨다는 가설을 두고 네. 북한과 대화하고 그 방향으로 이끄는 정부의 노력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여튼 우리 대통령 비롯해서 정부 관계자들이 그렇죠. 김정은은 다를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잖아요. 네. 네. 그런데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 목숨을 내놓는 거라면 이거는 네. 지켜야 된단 말이죠. 네. 그 정부에 요구합니다. 북한이 바뀔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아닐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아닐 경우에 우리 수도권과 전방 장병들의 목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플랜 A와 플랜 B를 네. 동시에 해달라 그 부탁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신뢰의 기본은 뭐냐면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네. 그 말을 내가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그 검증하는 핵심 수단이 뭐냐면 정찰 감시입니다. 네.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는 대폭 줄이고 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보는 정찰 감시는 확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막아놨죠. 여기에서 북한의 진정성의 의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자, 내가 나쁜 짓 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자, 옷을 벗을 테니까 내한테 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라. 예. 내 가방도 뒤져봐라. 오픈시키잖아요. 예. 그렇죠. 나는 칼을 안 넣어놨어. 근데 예. 내 가방 보지 마. 예.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선의가 아니냐는 것은 감시를 열어야지 막는 데는 악의일 가능성이 당연히 많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우리 평양 군사합의서는 군비 통제와 군사적 신뢰 구축의 가장 초보적인 조치를 그 글로벌 스탠다드를 위배한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좀 자세히 다루겠지만 우리가 많이 양보했느냐 북한이 많이 양보했느냐 뭐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완벽하게 우리가 다 양보하고 북한은 완전한 이득을 얻고 우리의 대북 결정적인 비교 우위가 있는 것은 다 내려놨습니다. 네. 이 문제는 천천히 하죠. 그래서 네. 이 세 가지를 볼 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과 그를 통한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겠다는 그 열의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네. 그걸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은 네. 그 열의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에서 네. 제가 우려를 칼럼에 보탰고 네. 그다음 제가 다 맞는다는 게 아니니까 네. 정말 다양한 의견을 국민 공청회를 통해서 들어봐서 네. 국가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을 맡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 장군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옛 말씀 중에 천하수한 망전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말씀이 딱 네. 떠오르네요. 예. 그러면 이제 그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선 지금 이제 NLL 논란을 네. 초래하고 있는 서해상 완충구역 이게 이제 그
그 적대행위 중단 수역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제 훈련도 하지 않고 뭐 이제 그 기동 해상 기동도 하지 않는 뭐 그런 이제 그런 구역이 되는데 이것이 구체화 실행되면 NLL은 정말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 예비역 그 해군 제독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신장군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첫 번째 말씀하신 네. 그때 우리가 서북도서 지역의 해역, 네. 평화구역 아주 간단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북한은 대체하고 있는 북한은 황해도 땅 아닙니까? 네. 우리는 서북 5개 도서하고 덕적도까지 섬이지 않습니까? 네. 섬에 고립된 우리들은 섬은 긁고 뭐 하겠어요? 막대한 황해도에 있는 북한의 사군단 전력하고 네. 우리 해병대는 거의 숫자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네. 거의 2, 30분의 1이잖아요. 네. 그거 뭐냐면 해고 바다와 함정과 항공기를 가지고 군사의 균형을 유지한단 말이죠. 네. 그 여기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러면 북한은 아무 지장이 없이 사군단은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는데 네. 해병대를 지휘하는 해군 공군은 발이 묶입니다. 네. 결국은 이 정한 평화수역에서 군사활동이나 훈련을 안 하게 되면 네. 한국군만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는 해병대가 완전히 고립된 거죠. 네.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NLL을 넘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 경비정과 북한 어선은 매일 서너 차례 넘어옵니다. 네. 그래서 분쟁이 생깁니다. 네. 그런데 그 분쟁 지역을 이렇게 확대한다? 네. 그 덕적도까지 확대를 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나라 2회 항구인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그 불안해서 외국인 올까요? 네. 최근에 뭐 국방부에서 NLL 문제를 북한이 양보했다고 많이 한 논리가 두 가지라고 그래요. 네. 하나는 해안선을 많이 양보했다. 네. 그건 당연히 육지가 해안선이 길죠. 섬은 조그맣지 않습니까? 네. 황해도가 얼마나 깁니까? 그 다음에 해안포. 네. 해안포는 전투에 가담도 못합니다. 네. 6.25 직전에 아주 낡은 거라 네. 저는 가만히 고철이에요. 네. 그 고철을 팔아서 우리의 해공군 우세한 전력을 발을 먹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감히 이야기하는데 국방부마저 군인으로서의 전문 지식과 양심을 버리고 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 후배들인데 이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주장을 계속하게 되면 제가 선후배 간의 불편함에도 막론하고 후배님들이 잘못하는 것을 조목조목 반박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실제로 연평해전 때도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 레이더가 가동되니까 우리 초계함들이 급히 후방으로 대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덕적도 이북에서 기동훈련을 별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 지대함 미사일 사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대함 미사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연평도, 백령도에 있는 우리 해병대 그 젊은 장병들은 아니 북한이 마음만 달리 먹으면 꼼짝없이 죽게 생겼고요. 네. 그게 또 주민들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그 완충구역이라는 게 국방부가 처음에는 청와대 관계자도 그랬고 남북이 뭐 40km로 균등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구글맵 등으로 확인해 보니까 우리는 85km, 북한은 50km로 오히려 우리가 이제 35km 더 긴 이런 이제 상황이 밝혀졌어요. 이게 총 80km가 아니고 135km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왜 이렇게 남북 간의 불균형이 생겼을까요? 용어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거의 북한의 주장이 반영이 됐는데 이런 겁니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완충공군은. 네. 동해는 분명히 NLL이 기준을 한 겁니다. 그건 명시를 했고요. 네. 지상은 MDL이라고 하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을 한 겁니다. 네. 그럼 서해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NLL이 기준했다. 재보니까 차이 난다. 뭐로 했느냐. 그래 갑자기 해안선 길이를 많이 양보했다는 걸 해안포 이야기로 돌려버린 거예요, 지금 네. 스토리가. 네. 제가 보니까 북한이 주장한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훨씬 NLL 남쪽에 있는 네. 이거로 덩거리를 했는데 이건 합리적 추정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네. 똑같이 떨어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네. 이게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까 봐 약간의 5km 내의 편차를 주는 편법을 발휘했어요. 네. 이 서해 지역은 우리를 기준으로 한 NLL이 아니라 네. 북한이 자기가 주장하는 군사분계선이라 끊임없이 억지 주장을 해온 그걸 기준으로 양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의 의견을 100% 받은 거죠. 북한 주장하는 건 경비 개선이라고 그렇죠. 알려줬죠. 네. NLL이 우리 장병들이 네. 1cm, 1m를 지키기 위해서 네. 꽃다운 청천 피지도 못하고 많이 죽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회담을 하면서 통도 크게 몇십 킬로를 안 재보고 했다고요? 네. 안 했다면 그 사람은 지극히 불성실한 사람입니다. 네.
알고도 했다면 이것은 이적행위입니다. NLL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청와대 국방부 고위 당국자 브리핑에서 청와대 담당 비서관이 이번에 이제 남북 간에 협상을 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게 추석 직전에 결과가 나오니까 추석 밥상에 그러니까. NLL 팔아먹었다는 얘기 안 나오도록 하는 게 가장 신경 썼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그만큼 NLL을 의식하고 있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니, 예, 앞뒤가 안 맞는 팔아먹은 거예요. 예. 팔아먹었는데 이게 탄로 나서 그 이야기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하여튼 아까 뭐 신장군님께서 뭐 공청회 할 때 신장군님이 틀리실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NLL을 팔아먹었다는 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라를 위해서 신장군님이 틀리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알겠죠. 네, 이제 다음으로 그 우리 이제 그 지상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번에 DMZ를 중심으로 해서 한 10에서 40km 범위 내에서 비행 금지 구역이 이제 설치가 20에서 40. 네. 소위 MDL 중앙군사분계선을 좌우측 이제 남북으로 20km, 네. 동북은 40km 아닙니까?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양적으로 수적으로는 북한군이 평균 2 내지 3배가 많습니다. 네. 이 부족한 건 우리가 뭐로 열세하냐면 질적인 군사력으로 네. 우수한 성능이 우수한 군사력으로 유지를 해서 균형을 이루는 거죠. 네. 그러면 자, 이 우리 질적 우위라는 게 뭐냐? 간단합니다. 다양한 무기 체계의 우수도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결정적 비고에는 정찰 감시 능력과 정밀 타격 능력. 네. 이게 막혔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찰 감시의 비교 우위가 막혔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군이 달리 마음을 먹을 때 도발하느냐 안 오느냐 볼 수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가 생뚱맞은 또 설명을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백두나 건강이라든지 글로벌 호흡 같은 거의 전략 자산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미국 U2 정찰기도 있고 뭐 정찰기 얼마나 정도기도 하고 웃기는 이야기냐면 네.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재방문 주기라고 해서 예를 들면 하루에 통상 3시간에 한 번씩 돈다든지 네. 그래서 공백이 굉장히 전선이 24시간 네. 할 수 없어요. 네. 전선을 감시하는데 글로벌 호흡이나 유투기를 쓰는 네. 그는 세계 최고 부자 나라 미국도 못합니다. 네. 돈이 없었어. 네.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핑계 대냐면 백두 정찰기나 군단에 있는 정보자도 신호 정보를 가지고 네. 할 수. 신호 정보는 뭐냐면 감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민 여러분. 감청은 일반적인 적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일반적인 동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네. 저 사람이 도발하느냐 안 하느냐. 네. 도발한 징후를 발견하고 소위 화력부대, 포병부대하고 실시간 연동을 해서 네. 표적 정보라고 그러는데요. 그 네. 그 위치를 때리는 데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네. 그냥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제발 후배들 조금 군사 전문 지식 무슨 정말 속아 웃을 이야기들을 그 초보 기자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망신당합니다. 네, 이제 지상 문제 또 하나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그 이번에 이제 남북 양측은 오늘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군사훈련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에서는 사실 그 군사분계선에서 5km에서 훈련은 거의 없다, 별로 없다. 그래서 별 타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입니까? 자, 국민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네. 자, 5km 이내 하면 이게 군에 갔다 오신 분은 금방 이해가 될 텐데 네. DMZ 안에 이제 GP라는 게 있고 그죠? 이번에 네. 없앤 거. 그 밖에 GOP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MDL로부터 2km고 그 뒤에 3km는 이 부대들의 이제 대대 지휘소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들어온 여러 바뀌었고 여러 가지 5km 내에서 네. 전방병사들이 많이 지키고 있는데 북한이 도발을 하면 네. 박격포도 날라오고 그렇죠. 포병도 날라오고 네. 뭐 여러 가지 날라오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지장이 없다고요? 북한이 전혀 우리처럼 도발을 안 하면 문제가 없다니까요. 네. 근데 도발을 했을 때 병사들이 자기 총 쏘는 거 외에는 총도 용감하게 쏠 수 있는 것은 내가 총을 쏘아서 1분만 버티면 막강한 우리 화력이 저걸 공격해 주니까 해주는데 네. 믿을 거는 내 총밖에 없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숨고 도망갈 겁니다. 네. 1사단 같이 문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뚫리면 부포발까지 1시간이면 그 서울로 들어오는데 어떤 대책이 있냐고. 그래서 제발 지금부터 회담에 나가시는 후배 여러분, 정권은 유한한데 국가는 무한합니다. 애국심과 양심과 군인으로서 명예를 가지고 이 회담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됩니다. 제발 우리
후배님들의 애국심과 명예에 호소합니다. 네. 오늘 하여튼 장시간 우리 신장군님 정말 열정 어린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19일에 평양 정상회담 때의 군사 합의 문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를 나눴는데, 신장군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공개적인 토론, 논의, 그리고 고민을 하는 이러한 자리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우리 신장군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꼭 국민 청원해 주세요.